지금 미친 듯이 올랐던 환율이 잡히는 듯 했다가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내용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는 내 자산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남들은 잘 모르는 이 구조적인 비밀을 파헤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히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두 2026년 새해가 되면 미국도 금리를 좀 내려주겠지 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 상황을 보니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고용은 탄탄하고 사람들은 돈을 잘 쓴다, 그러니 금리를 서둘러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메시지가 시장에 던져지자마자 전 세계 자금은 다시 한번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린다고? 그럼 이자도 많이 주고 경제도 튼튼한 미국에 돈을 두는 게 맞지, 이런 심리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른바 슈퍼달러의 태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다른 나라 돈도 다 같이 약해져야 하는데 유독 한국 원화가 더 많이 더 빠르게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이걸 막아보겠다고 우리 정부가 나섰고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서는 당국이 보유한 달러를 팔아서 환율을 억지로 누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효과는 딱 반나절 뿐이었습니다. 잠깐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가 나서도 안 잡히는 걸까요? 여기에 오늘 영상의 핵심 비밀이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기업들이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면 환율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증권가 리포트들을 분석해보면 지금 환율 상승의 주범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투자 패턴 변화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스마트폰에 미국 주식 계좌 하나쯤은 다 있으시죠? 밤마다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계실 겁니다. 지난 12월 한 달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 규모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합니다. 전 국민이 밤마다 원화를 팔아치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같은 거대 기관들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구조적으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거대한 시스템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건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자산 배분 욕구 자체가 글로벌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선진국형 통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달러를 풀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환율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가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러를 사야 하나요?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투자의 기본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겁니다. 지금 환율은 역사적 고점인 환희의 영역입니다. 뉴스에서 연일 환율 최고치 경신을 보도할 때 들어가는 건 상투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역발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환율이 1,500원 부근까지 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타깃은 바로 고환율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는 수출 기업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업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1월 초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보면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이미 3년치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값을 다 달러로 받습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 계약했던 배를 1,500원에 인도하게 되면 그 환차익은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익이 10%, 20%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방산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나 중동으로 탱크와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들이 대부분 달러나 유로 베이스입니다. 환율 상승은 이들 기업의 실적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수 소비주나 원재료를 수입해서 쓰는 음식료, 항공 같은 기업들이 많다면 비중을 줄이고 조선 방산 자동차 부품 같은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갈아타는 리밸런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수출 기업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는 어떠냐고 물어보십니다. 대한민국 수출 1등은 반도체니까 환율 오르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반도체와 조선업이 받는 환율의 수혜 강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투자의 정교함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도체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산업입니다. 최첨단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ASML 같은 해외 장비 업체에서 수천억 원짜리 장비를 사와야 하고 각종 웨이퍼나 특수가스 같은 원재료도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좋기도 하지만 동시에 원가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걸 상쇄하고 나면 생각보다 환율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함정인 거죠. 반면에 조선업을 한번 볼까요? 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후판, 즉 철강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국내 기업에서 주로 조달합니다. 인건비도 원화로 나갑니다. 원가는 대부분 원화인데 매출은 100% 달러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진 섹터가 고환율 시대에는 진짜 깡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연히 반도체를 보시기보다는 원가율 따져봤을 때 조선이나 방산 쪽이 훨씬 더 탄력적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 환율 문제는 주식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 바로 부동산 시장과도 직결되는 아주 무서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이 계속되면 한국은행에 손발이 묶인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자영업자분들 대출이자 때문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이자 부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고 싶어합니다. 경기를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꿉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질 테니까요.
결국 고금리 기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2026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안 떨어지는데 경기는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되죠. 지금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환율 추이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잡히지 않으면 금리도 안 잡히고, 금리가 안 잡히면 부동산의 봄날도 오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과관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도 못 듣는 진짜 실전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학개미 운동이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미국 주식이나 ETF를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율이 고점인 것 같은데 이걸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럴 때는 ETF의 상품명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름 뒤에 H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습니다. H는 해지, 즉 환율 변동을 방어한다는 뜻이고, H가 없는 건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환율이 올랐으니까 H가 없는 상품, 즉 환 노출형 상품을 들고 계신 분들이 주가 상승분의 환 차이까지 더해져서 수익률이 아주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1,500원이라는 역사적 고점 구간입니다. 여기서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져서 수익을 다 까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지금부터는 신규로 진입할 때 환 해지형, 즉 H가 붙은 상품을 골라 담거나 기존의 환 노출 상품을 일부 매도해서 환 해지 상품으로 갈아타는 고도의 스위칭 전략을 구사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환율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는 환차손을 방어하는 게 수익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거시적인 흐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엔화와의 동조화 현상이 깨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위기 때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를 방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화 정책의 차이를 넘어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의구심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력으로 우리를 턱 밑까지 추격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했습니다. 과거처럼 한국 물건이 싸고 좋아서 잘 팔리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구조적인 위기감이 원화 약세의 또 다른 배경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뼈아프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1,500원 환율은 일시적인 태풍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합니다. 만약 환율 1,400원, 1,500원이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소비 습관, 투자 습관, 인생 설계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은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물가가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료가 오르고 빵값이 오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상황이 2026년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겁니다. 이럴 때는 빚을 줄여야 합니다. 고물가는 고금리를 장기화시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물가와 환율 때문에 내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지금 시점에서는 독입니다. 레버리지는 줄이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혹시 모를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입 실패가 보여준 진실은 하나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성장과 우리의 구조적인 자본 유출이 맞물려 만들어진 거대한 파도입니다. 우리는 이 파도를 피할 수 없다면 타야 합니다. 달러를 지금 사는 건 늦었지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이 환율 오른다고 공포에 떨 때 냉정하게 수출주를 담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이번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며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투자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